네, 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오늘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재미있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집 한 채 취득 시점과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3억 원 차이 난다. 그러니까 취득 시점과 2년 거주 이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기사는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1주택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 1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양도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데 8억 원에 팔았어요. 1주택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채의 집을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자기 집을 1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원을 넘어서는 1억 원에 대해서는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래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면 괜찮은데 2017년에 8.2 대책이 나왔고 작년에 9.13 대책이 나왔고 올 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다 양도세 관련해서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세금만 내지 만약에 이걸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세금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집을 산 시점과 판 시점, 그리고 2년간 보유만 했는지 실제 거주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8.2 대책 전에 집을 샀다면, 자, 이분은 가장 해피한, 가장 그래도 걱정을 덜 해도 되실 분들입니다. 8.2 대책 전에 집을 사신 분들. 자, 5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1주택 보유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집을 8억 원에 판다면 일단 이 사람은 8.2 대책 전에 집을 샀고 보유한 지 5년이 됐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B씨의 사례를 볼까요? 10년 전에 10억 원에 산 서울의 아파트인데요. 이걸 2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일단 보유 기간은 10년이나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유 기간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20억 원, 그러니까 9억 원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1억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 방식을 따져서 거기다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왜냐하면 10년을 일단 보유했으니까요. 80%를 적용받아서 249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에 팔았는데 250만 원 내는 거면 이 사람도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네. 그런데 만약 내년 1월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9.13 때문에 바뀐 부분인데요. 그 집에 2년간 실제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차이가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도 이제 생긴 건데 2년을 거주해야 되는 요건 이게 유예가 돼서 2020년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아, 913이 아니라 8인가요? 예. 어쨌든 2020년 1월 이후에 파는, 그러니까 파리 대책 전에 집을 샀지만 실제 양도 시점이 2020년 1월 이후라면 2년간 거주 여부에 따라서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2년 거주했다면 이 BC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고 25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뭐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대책 전에 샀고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일단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할 양도세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아까 25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가 갑자기 껑충 뛴 거예요. 아까 B씨 같은 경우에 집을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안에 파는 경우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보다 혜택은 적지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는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그 혜택은 안 주겠다는 거죠. 거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올해 안에 집을 팔거나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8월 2일 이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 이 경우에는 앞서 A씨 경우, 그러니까 5년 전에 산 아파트를 5억 원에, 5년 전에 5억 원에 산 거를 8억 원에 팔았다. 이게 A씨죠. 그 A씨가 집을 파리 대책 이후에 샀다면, 그 집에 거주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파리 대책은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2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씨가 2년 보유했을 때 양도세 차익을 안 내도 됐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2년간 실제 거주만 했다면 파리 대책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 3억 원이 나지만 안 내도 되는데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9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9천만 원의 차이죠. 그리고 B씨 10년 전에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파는 경우 파리 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리고 10년 뒤에 팔았다면 역시 실제 거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팔면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아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 경우도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비과세도 못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아까 만약에 파리 대책 전에 샀다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는 받았는데 이제는 파리 대책 이후에 집을 샀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양도세 비과세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를 전혀 못 받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3억 3천만 원이 돼요. 아, 엄청나죠. 물론 이 사람은 양도 차익이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팔았으니까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양도세 3억 3천만 원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B씨 입장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25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한 3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니까요. B씨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파리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면 일단 무조건 2년을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 요건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거 봉양에 따른 2주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미 있는 부부가 부모의 집에 부모를 좀 모시기 위해서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사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 집이 한 채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좀 몸이 편찮으셔서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살게 될 경우에 이런 2주택으로 간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난해 이렇게 부모 봉양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좀 변경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 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이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고 5년 안에. 하지만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고 1주택 보유자가 됐을 때 요건, 이거는 뭐 제가 따로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이제 2년을, 보유기간 2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분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상당히 복잡해졌고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파리대책, 9.13 대책, 세법 개정안 계속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과 혜택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1주택자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주변에 뭐 전문가가 있으면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아니면 뭐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도권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분들도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미 계약을 한 경우에 뭐 계약을 취소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또 날리거나 혹은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까지 다 해놓고 저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세무사는 계산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까 말까, 언제 팔까 이런 거를 고민될 때는 세무사한테 이 상황을 알려주시면 세무사가 이런 경우라면 지금 파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몇 개월 후에 파셔야 됩니다. 보유기간을 조금 더 채우시죠. 거주기간을 조금 더 채우시죠.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양도세가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오늘 양도소득세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